신문에 나오고 그래서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인중개사를 워낙 많이 만나지만 제발 중개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거 계약한다 생각하고 손님들 거 중개를 진행해드려라.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정말 많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내가 임차인이다 생각하고 내가 임대인이다 생각하고 중개하시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들에게 최소한의 네. 책임감은 좀 네, 맞습니다. 필요한 거는 네. 같아요. 네. 자, 또 이런 얘기가 있죠. 등록 임대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번에 또 바꾸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소형 기축주택을 향후 2년간 구입하게 되면 매입 임대하는 등록 임대 시 세제 산정 시 주택수를 제외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 얘기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구입한 임대 등록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 다가구, 공동주택인데 아파트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택수 제외에 해당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단기 등록임대 유형을 재도입하겠답니다. 과거에 단기 등록임대가 있었죠. 등록임대 사업자가 있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없앴어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단기 등록임대 사업자라는 유형을 다시 도입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임대보증금 가입하게 되면 시세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가격 상정 방식을 개선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앞으로 추진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단기 등록임대를 복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발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또 봐야 되고요. 또 자율형 장기임대에 관련돼서는 역시 개정안이 발의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단기 임대 사업이 가능하려면 법 개정이 돼야 되니까요. 이 부분은 개정되고 나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 맞아요. 이 부분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요. 아까 지금 단기 임대주택 유형 재도입하고 관련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원래 기존의 단기 임대주택이 4년짜리였거든요. 의무기간이. 네. 그런데 폐지돼서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임대주택으로 인해서 세제 혜택을 보려면 4년이 아닌 5년을 보유하셔야지 세제 혜택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정부에서 다시 단기 임대주택을 재도입하겠다고 하는 건 의무기간이 6년짜리예요. 그게 왜 그렇게 나왔느냐 생각해 보시면 나는 의무기간 4년 다 채웠으니까 됐어. 그러고 없애시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양도를 하거나 다른 액션을 취하실 때의 세제 혜택은 5년을 채웠어야 되는데 4년만 채웠다고 폐지를 해버리니 그분들이 실질적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거죠. 그것들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생기지 않았었을까. 항상 저희가 손님들을 상담해드릴 때 4년 의무기간이 지났어도 5년까지 보유, 임대를 하셔야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간과하시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 재도입되는 것은 6년이 의무기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중개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손님들 유형에서도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4년 의무기간만 끝났다고 해서 폐지해도 되는 건 아니다. 무조건 5년 동안 임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자, 중요한 얘기가 나왔네요. 자, 이번에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 강화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건 간단하게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요거 조금 있다가 무슨 얘기 나올 거냐면 이거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대요. 그러면서 이제 공인중개사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관련된 부분 할 얘기가 많아서 제가 좀 뒤로 뺐어요. 뒤로 빼서 따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전세 사기 문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이게 왜 전세 사기냐? 전세 사고지. 전세 자금 대출을 많이 하게 해준 게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 가장 먼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 보증보험이라는 제도 자체가 전세 사고가 더 커지도록 만들어준 부분 아니냐? 이런 얘기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현재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다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LH에서 피해주택
협의 매수를 해서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시키겠다.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서 협의 매수 자체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선 매수권을 활용해서 세입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공매를 대행해주고 또 저리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 자,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부분들을 전세 피호 지원센터라는 것으로 통합해서 지역별로 운영하겠다. 자, 그다음에 법률 조치를 수행하게 되면 법률 전문가 대행 비용을 지원해 줄 텐데요. 인당 140만 원까지 지원해 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관련된 부분들 얘기 많이 듣고 계신 거 있어요? 저희 쪽은 없는데 원격에 계신 분들이 워낙에 많아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도 다 인지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솔직히 이게 저는 이 전세 사기 얘기가 나오면서 공인중개사가 한 패거리다라고 언급되는 게 가장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었을 때 단순히 그들이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그 일을 처리를 했느냐? 아니죠. 그들 또한 그 일부 몇몇이 그 전세 사기에 가담한 가담자인 거지 이게 공인중개사 전체적인 그 오류 사항은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분리해서 정부도 이끌어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죠. 그거가 안 돼.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네. 엊그저께 신문 나왔잖아요. 뭐라고요? 공인중개사가 네. 전세 사기 가담해갖고 100억 해먹어갖고 10년 징역 보증원? 아, 공인중개사가. 진짜? 그 얘기하면 안 봤네? 돼. 요새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10년 법정 구속됐거든요. 네. 10년. 그 사람은 가야죠. 아니, 그러니까 10년 법정 네. 구속됐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의 그 살인죄 같이 굉장한 중형에 처해졌다라는 사실이 일단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자식 하나 때문에 온 공인중개사가 또 싸그리 매도당하게 생겼다. 이런 생각은 들어. 그래서 요새 일반 분들이 잘못 들으면 네. 공인중개사 니네들 100억 해먹고 라는 얘기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진짜 좀 각별히 말 조심해야 되는 시기인 것 무섭다, 같아요. 무서워. 아무튼 기분 더럽게 네. 나쁩니다. 그 자식 하나 때문에 이게 지금 진짜 좀 너무하지 않았나? 근데 이거는 단순히 공인중개사뿐만이 아니고 임대를 놓고 있는 임대인들도 그 파장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죠, 지금. 맞아요. 네. 맞아요. 요즘은 뭐 취조 수준이잖아요. 네, 계약 하나 하려면 네. 얼마 전에 그 공인중개사들끼리 이야기하는 그런 곳에 가서 잠깐 봤는데 하도 하다 화딱지 나서 계약을 파기시켜 버렸대요. 진짜요? 네. 오. 와가지고 가계약을 하고 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계약 당사자가 아들이었나 봐요. 그래서 아들이 와갖고 막 이것저것 뭐 확인해달라, 뭐 확인해달라 했대. 근데 임대인이 꼭 참고 다 맞춰줬대요. 뭐 선순위, 그랬는데? 세입자, 네, 무슨 네, 뭐 다 했겠죠. 네. 그러니 이제 본계약 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와가지고 네. 임대인이 이거 돈 빼줄 수 있는 자력이 있냐? 집 어디냐? 주소 대라. 네 소유냐? 임차냐? 왜 소유가 아닌 임차 주택에 살고 있냐? 부터 자신 재산 상황 갖고 와라. 저 그거보다 더한 것도 봤어요. 그래요? 네. 계속 물건 늘어졌대. 네. 그래서 아유야 하지 마라. 임대인이 먼저 얼굴이 다 오만상이 찌그러지더니 그럴 거면 하지 마시죠. 네. 그리고 나서 가계약금 돌려드릴게요. 공인중개사도 네 그렇게 하시죠. 더 이상 뭐가 안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참. 그런 일이 최근에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은 사람은 거래하지 마세요. 그냥 도장 찍고 나서 그 위에 뒤탈을 감당하는 게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죠? 네, 그런 계약은 하지 않는 걸로. 맞아. 네. 자, 그래서 이거 고생해봐야 돼, 서로 다. 네. 그래야 공인중개사들이 협조를 안 해주면 네. 이게 얼마나 네. 불안하고 어렵고 힘든지도 그렇죠. 경험을 한번 그리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당사자들끼리 거래 많이 해보시고 사고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네. 최근에 또 그런 얘기 나와요. 전세 사기 피해 관련돼서 그 먼빵에서 그 활동하는 그 직원들이 전세 사기에 문제가 생긴 전체 계약의 약 70% 가까이를 거기서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신문에서 종종 나오고 신문에도 있습니다.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럼 우리 여기서 떠들어도 된 내용이네요?
떠들어도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 고려를 해야 되겠죠? 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자,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도 신문에 나오고 그래서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인중개사를 워낙 많이 만나지만 제발 중개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거 계약한다 생각하고 손님들 거 중개를 진행해드려라.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정말 많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내가 임차인이다 생각하고 내가 임대인이다 생각하고 중개하시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들에게 최소한의 책임감은 좀 네, 맞습니다. 필요한 거는 네. 같아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에 관련된 큰 타이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거 실제 뭐 자세한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없어.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만 골자만 보고 갈게요. 자, 일단 공공주택 공급 확대하고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좀 더 많은 수의 주택을 좀 더 빠르게 공급하겠다라는 얘기가 일단 골자입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요. 제일 빠르게 시작하는 게 인천 계양에 17,000호 주택 착공을 24년 하반기에 한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요즘 건설회사 유동성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다들 알고 계시죠? 태형 건설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돼서 지금 사실 땡땡건설에 대한 얘기들도 일군 건설사들인데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PF 자금이라든지 또 공적 자금 투입이라든지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벌써 선제적으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자금 조달 및 유동성을 지원해 주겠다. 공공 지원을 통해서 민간 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 사업장별 갈등 해소 및 정상화를 지원하겠다. 건설 사업 관련 리스크를 완화시키겠다. 건설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당장 뭐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사실은 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건설 산업이 위기에 직면했으므로 유동성을 지원함으로 또 여러 가지 그 법적 리스크 분쟁과 관련된 부분들을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관련된 부분의 안정화를 좀 도모해 보겠다라는 내용의 대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간에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터질 거 빨리 터지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지원해주고 뭐 해주고 하니까 이미 부도났어야 되는 기업이 심폐소생술만 계속 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죽어야 될 회사인데 이런 얘기들도 그렇죠. 나오고 있어요. 또 사주의 돈으로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그거를 계속 메꾸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 이런 얘기가 꽤 많아서 앞으로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건설사가 꽤 많잖아요. 한두 곳이 아니고 이것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부도 정말 큰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